여야가 오늘 본회의 열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그리고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무쟁점 법안들. 이종훈 평론가님, 국회가 모처럼 존재 이유를 증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나마 긍정적 변화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공짜 하나 더 붙여라. 예. 공짜 지금 40개인데 400개 처리해라. 오늘 28개인가 네. 일단 처리를 했던데 네. 거기 공짜 하나 더 붙여도 사실은 지금 그 속도를 못 쫓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 역대 최다 폐기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처리해가지고 한 16,000여 건 그때 다 폐기를 시키고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예. 사실은 21대 국회 말기에 여야 간의 미쟁점 법안해서 처리 가능한 법안도 한 수백 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여야 모두 이제 다른데 이제 정쟁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안 챙겨서 처리 안 한 숙제가 지금 그만큼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다 논의 거쳤고 쟁점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빨리 끌어올려서 처리를 해라.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오래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다 이미 네. 논의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공짜 하나 더 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쭉 법안들 보니까 가장 쟁점이 보는 법안이 바로 새로 제정된 간호사법 법안.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가 간호사법 제한. 그러니까 PA 간호사라고 전문 간호사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법안, 이 법안. 네. 예, 처리는 됐는데 예. 의료계, 특히 의사 쪽에서 반발이 심하죠. 큽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진료 지원 간호사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하는데 미국이나 외국인 이미 현실화돼 있고요. PA를 기르는 과가 따로 있어요. 예. 전공이 따로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 중에 일정 분야의 규정이 맞으면 이제 PA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물론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는 부처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마 시행령을 만들 것 같고요. 현재는 두 가지 지금 쟁점이 저건데요. 진료지원 간호사 범위, 업무 범위나 권리 등을 명시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범위인데 이거는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만들고 또 하나 이제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권입니다. 이 예.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그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이걸 부여할 거냐 말까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말씀하신 건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보조적 역할까지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간호법을 제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이나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예. 이런 데는 산골 이런 데는 간호사들이 가서 처방도 내리고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원래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제한이 될 것 같은데 빠졌어요. 지역사회랑 그 그러니까요. 어휘가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의사 한 번 만나려면 정말 힘들게 멀리 서울이나 아니면 대도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간호사들이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법이 발의가 됐는데 오늘 이제 처리된 법안으로 상당히 좁게 좁혀졌고요. 최 교수님, 예. 이 질문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간호사협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요구 조건 내걸고 지금 이거 다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내일 당장 맞아요. 들어가겠다. 이게 멈출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불난 집에 지금 불똥 튄 거예요. 그런 어떻게 거죠, 된 사실은. 거지? 근데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파업까지 가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간호법 물론 이제 간호사 협회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아까 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범위까지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출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PA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를 통해서 간호사의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있고 PA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간호사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으니까 아예 PA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저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의학적 기술이나 시술 능력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에서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일정 부분은 간호사들, 이제 PA과에 지원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출발은 했으니까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까지 파업을 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간호협회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파업은 일정 부분 저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또는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의사협회가 이건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이나 이런데 아니면 좀 그 중소도시 이런 데서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 간호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처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예.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의협이 물론 뭐 그 본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고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반발할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